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장비 회사인 네덜란드의 ASML사의 국내 투자로 인해서요, 극자회선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를 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대오토 에버 등 단기 유망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장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국내 증시는 혼조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한 주 동안에 1.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금요일에 5포인트 넘는 약세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강보합인 0.1% 상승 마감이네요. 자, 해외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혼조 하락 마감인데요.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 대만 증시만 3.5%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네요. 국내 양대 지수가 혼조 하락 마감한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동안의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경제성 매물 출회죠. 특히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먼저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 이평선의 저항,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인데요. 자,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 한 주 동안에 거래소 시장 쪽에 1870억을 매도를 했죠.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난 외국인들이 9월 29일서부터 11월 14일 지난 월요일까지 6조 4천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이 규모가 지난 6월달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7, 8월달에 지수가 반등 줄 때 외국인들이 매수한 규모와 비슷하다. 그때 바로 5조 9천억을 순매수를 했기 때문이라서 지난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죠. 자,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에 대한 우려인데요. 한번 종합지수를 볼까요? 업종 보면요. 자, 이것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지수가 지난 9월 말에 2134포인트를 저점으로 최근에 2500선까지 그죠? 반등을 줬죠. 바로 그 위에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0일선이 꽉 누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어. 1월달, 6월달. 그러면 6월달에 하락했을 때 반등은 어디 선에서 맞고 빠졌나? 바로 요 부분이죠. 121선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그죠? 바로 이 8월 말에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는 바로 이 200일선. 그러면 지난 1월 달에 하락을 했을 때는 그죠? 어디 선에서 빠졌을까? 바로 1월 달에 크게 하락했다가 2, 3월 달 반등을 주고 그 저항이 바로 60일 이동. 그러면 1월 달 하락했을 때는 61선 맞고 빠지고 6월 달에 하락했을 때는 121선. 요번에는 200일선에 맞고 저항을 맞고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고 그리고 121선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아마 조만간에 두 종목이 골든크로스가 2400선 내외에서 아마 크로스가 발생을 할 텐데요. 아마 그러면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대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서 1차적으로 2400 내외에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만약에 시장에 이어서 더 빠진다 해도 저는 2300선, 그러니까 지난 6월달 저점 수준에서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특히 앞으로 이번 달 안에 픽 이벤트성이 없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가 열려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비슷해 0.5포인트를 한다 해도 이미 피크아웃, 그러니까 절정을 쳤다는 시장에서 인식이 때려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면 다음 달에 선물 옵션 만기 8일, 그리고 FOMC 회의 14일, 그렇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저는 안정된 흐름, 그래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 중소형 종목의 연말 연초에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
연출이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특징주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을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요 아래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랑 좀 노란색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 크게 3번에 걸쳐서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에서 지금 하락하다 보니까는 종목별로 작게는 뭐 30%, 많게는 50% 하락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손실을 당연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연말 연초에 개별 종목이 화려하게 나올 때 손실분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특히 종목 위주로 많이 보내드릴 텐데요. 정부 정책과 증시의 주요 일정 등과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주도주 분석을 통한 중기 종목, 또 조정 마무리 국면. 지난주도 우리가 한 3, 4종목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죠. 그러한 종목군들로 단기 종목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노란색에 있는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서요 성함하고 무료 문자 받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좀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료 문자에 발송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 등 전기전자 관련 종목군, 특히 중소형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물론 금요일은 살짝 조정이 받지만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문자로 보내드렸듯이 이 네덜란드의 극자에서 EUV 관련 노광 장비 업체죠. ASML이 국내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2,400억 투자 착공식을 가졌어요. 그러면 EUV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봐야겠죠.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수소주에 대해서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특히 사우디 왕세자 방안으로서요. 삼성물산, 포스코 등 국내 기업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래 건설을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의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을 한다 했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했고 문자에서도 현대, 롯데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인데 특히 이 수소 관련해서요.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했죠. 한 40조 규모로 에너지, 인프라 등 총 26건의 업무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우리가 현대 롯데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을 때 국내 최초의 수소 모빌리티 통합형 수소 충전소인 창원대원 수소 충전소가 현재 영업 허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11월 본격 상업 운행을 계속해서 수소 관련주로 봐달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에 방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또 양해 각서 등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K 콘텐츠 엔터주 우리가 강조해 드리는 JYP 그리고 드라마 쪽에 스튜디오 드래곤 한중 FTA 2단계 협상 조속히 마무리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JYP도 마찬가지다. 단기 상승에 따른 추경 매수보다는 특히 최근의 시장 흐름이 대형주하고요. 중소형주 간에 개별주 간에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쫓아가면 따라가면은 지게 되다. 항상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특히 관광, 롯데 관광 개발도 그렇고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길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롯데 관광 개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요번에 보면은 오늘은요 단기 관심 종목으로서요 대한항공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방송에서 단기 관심주로는 주로 이 경기 민감주의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지금 종목의 순환인데 금요일에 삼성전자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 들어갔던 이러한 현대미포, 포스코 홀딩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이
기대가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해서 대한항공,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요부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단중기,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는 하나기술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2차전지 장비주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하나기술 좀 저점 수준에 있다 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에서 조금 요거는 뭐 실패한 종목 중에 하나죠. 플랫폼 게임즈. 우리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영향을 받았어요. 위메이드가 나름대로 주가 하락을 안 해서 우리가 이제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한번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가 국내 4대 코인 마켓에서 27일까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죠. 이러한 부분.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 우리가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요건 아까 말씀드린 수소 관련주, 현대로테, 한국항공, 그죠? 그리고 저는 NK맥스, 바이오죠. 우리가 요 보면 하모니 관심주에서 이수장 증권TV에서 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은데 주식시장이 만만치 않다 해서 한 4, 5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데 어떠한 종목으로 해야 될지, 그렇죠? 전기전자, 반도체, 스마트폰이라든지 5 통신 장비, 여기서 한두 종목, 지분 20%. 그리고 자율주행 2차전지도 소재, 장비, 폐배터리 중,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로 한두 종목에서 20%. 그리고 바이오하고 K컬처, 엔터주, 콘텐츠에서 30%.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음식료, 그리고 경기 재개, 그리고 단기 현금에서 한 30% 정도, 그죠? 아까 말한 단기 종목. 이러한 식으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해서 4, 5종목 채우면은 시장 대비해서 좀 월등하고, 특히 이제 이 연말 연초적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단기 개별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 중에 NK맥스 바이오 중소형 개별 종목 관심을 가져달라. 자, NK맥스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30억 적자가 지속됐다. 하지만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특히 또 금요일에 자사의 NK세포 치료제 슈퍼 NK를 이용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출원을 했다. 파킨슨병에 대한 이 슈퍼 NK 가능성이 열렸다라는죠.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미국 파킨슨 재단하고, 그죠?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들어서 국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회의에 4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NK세포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에서 의미 있는 임상하고 기술 수출의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 해서 NK맥스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JYP 안티, 그죠? 요거는 지금 종합 지수고요. 종목으로 가면, 그죠? 상당히 강한, 이건 삼성전기네요. JYP, 그죠? 예, 지금 단기에 상승해서 조정받는데 이미 이동평균선제 결집된 종목군들 유심히 봐달라 했어요. 좀 조정을 받아서 저는 아마 이 5만 7, 8천 원 선에서도 다시 또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거 삼성전기인데 종합지수가 200일선 저항이듯이 이 삼성전기도 200일선 내에서 저항나죠. 한솔케미칼도 그렇죠. 그리고 원희 QNC는 돌파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 또 많이 옆으로 누워있는 종목을 하시고, 좀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은 위에 뜬 것들. 우리가 리노공업이 치고 가기 때문에, 그죠? ISC도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리노공업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종목군들을 보면요. 자,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서, 그죠? 자, 리노공업을 보면은, 자, 먼저 확 치고 나갔죠?
그러면 당연히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소켓 쪽을 마치 만드는 ISC도 모습이 나오죠. 이러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게 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비중이 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전반적인 조조 양상을 보였지만은 부품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부품주에서 상당히 좋아집니다. 원익 QNC, 월덱스 상당히 좋아지죠. 이러한 종목군들 타이밍적으로 들어갔다가 내가 중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끌고 가는 거고 새롭게 접근하는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그죠? 요 부분 봤고요. 그죠? 하나 기술도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단기 관심 종목으로 해서 현대오토에버. 자,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맨 위에 201선, 그리고 120선 지금 주가 거의 5% 안에 다 결집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조정이 거의 마무리, 그러니까 11만원 초반대 밑으로 안 내려가면 오히려 11만원 초반대에서 단기적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 계열이죠. 자율주행의 핵심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어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였죠. 3분기 실적 332억, 전년 동기 대비 한 34% 증가하고 또 연말에 12월에 현대차에서 G90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 탑재할 계획이고 향후 30여 종으로 확대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요. 성장성이 본격 기대가 된다. 특히 현대차가요. 2030년까지는 총 12조 원을 들여서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계획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내일서부터 해서 11만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갖추고 있어요.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EUV 관련 종목인데요. 자, SNS텍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는데요. 한번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SNS텍,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차트 그냥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자, 201선은 저항을 맞고 치고 갈 때 관심 필요하듯이, 그죠? 그리고 121선도 101선 지지 맞고 치고 가죠. 그죠? 요러한 부분들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FST가, 그죠? 치고 가죠. 그러면은 세 번째 종목 당연히, 그죠? 동진 세미케 단기적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보면요, 삼성전자가 이 세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에 여기 밑에 부분 보면요, 삼성전자가 482억을 투자해서 지분율 동진 세미캠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죠. 자, 동진 세미캠은요, 이 포토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EUV 전 단계인 이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터를 만들죠. 근데 지금 EUV 관련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 밑에 재밌는 부분은요, 아직 개발도 못했는데 삼성 EUV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터 3위 공급사로 동진 세미캠이 선정이 됐다. 여기 보면 동진 세미캠이 아직 EUV 포토레지스터를 개발을 못했지만 3위 공급사로 선정된 것은 고객사의 국산화 의지, 삼성전자 의지가 반영된 걸로 판단이 된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동진 세미캠도 EUV 관련 종목으로 단기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재작년 실적이 1200억에서 작년 1300억, 올해 1700억 성장인데 내년에는 실적이 좀 적어져. 이 EUV 관련 종목이 FST도
그죠? 올해에서 또 실적이 좀 감소하고 SNS텍도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내년에도 그렇게 크게 개선해. 근데 반도체 부품주 우리가 말했던 원익, QNC인데 월드엑스는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동진 쌤이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FS는 삼성전자가 430억을 투자해서 지분율 7.5% 갖고 있죠. 자, EUV 팹니클, 그러니까 포토마스크용 보호막인 펠리클을요. 지금 이 EUV용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아마 2023년에 상용화가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것은 내년이죠. 그렇죠? SNS텍도 EV용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 중에 있다. 이 SNS텍은 삼성전자가 659억을 투자해서 지분 8.7%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해서 SNS텍이 먼저 치고 가고 그다음에 FST가 치고 갔고 그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을 우리가 좀 연관성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 부분이 크게 뒤따라 주지 못했는데 좀 길게 보기보다는 철저하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그러니까 앞부에서는 이제 무료로 말씀드리는데 나는 유료로 내 돈을 내고,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010-242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